어르신, 1억이 있다고요? 그럼 전 오늘부터 은행장이네요. 복지 지원은 구청에서 알아보세요. 순간 은행 로비가 폭소로 뒤집혔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은 평생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지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대답했죠. 그럼 다른 통장도 살펴봐 주시오. 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몇 분 뒤 이 은행 전체가 무릎 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이 300억으로 은행을 뒤흔들어 놓은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께도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다불처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12월 15일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한순간 방심한 사이 제 발이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차갑고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저를 한 젊은 학생이 달려와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학생이 한숨을 쉬며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실습비가 너무 비싸서 많은 친구들이 기술 배우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바로 이런 곳에 쓰여야 하는 것 아닌가? 결심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대성은행에 들어가서 1억 원을 인출해 그 학생과 동료들을 위한 무료 실습실을 마련해 주자. 평소라면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을 찾았겠지만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고 싶었습니다. 학생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저는 대성은행 본점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발밑에서 차갑게 느껴졌고 높은 천장과 정갈하게 정돈된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은 그 고급스러운 공간과는 사뭇 달랐죠. 흙이 묻은 낡은 코트, 젖어서 무거워진 운동화, 그리고 넘어지면서 흐트러진 머리. 지금 생각해봐도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코트에서는 축축한 습기 냄새가 났고 바닥을 걸을 때마다 운동화에서 찍찍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제 손에는 평생의 노력이 담긴 통장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젊은이들을 도우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향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 제 온몸을 훑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딘가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한 시선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은행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속삭임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주변의 시선들이 점점 더 따가워졌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오후 2시 45분 대성은행 로비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들과 속삭임들을. 제 뒤편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여성 고객이 노골적으로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입모양을 보니 노숙자, 냄새라는 단어들이 읽혔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가 엄마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더러워요? 그 아이의 엄마는 당황한 듯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멀리 떨어진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이런 편견들을 수없이 겪어봤거든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라며, 학벌이 없다며, 배경이 없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업신여겼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증명해낸 것은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로비 한편에 앉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비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은행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며,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냐며 짜증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 한 분이 가방을 꼭 껴안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소매치기라도 되는 양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혐오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은행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곧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냉난방이 잘된 로비 안은 따뜻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제 젖은 옷에서 나는 습기 냄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걸을 때마다 나는 운동화 소리가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5분, 20분. 기다리는 동안 저를 향한 시선들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번호표를 손에 쥐고 3번 창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수십 쌍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모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3번 창구에 앉자마자 담당 직원의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송지연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그 여직원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모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혐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으로는 코를 살짝 막는 제스처까지 취했습니다. 무슨 업무 보시죠? 바쁘거든요. 말투부터가 차갑고 건성이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보내버리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억 원 인출하려고 합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비식 웃더니 마지못해 제가 내민 통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를 만지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중얼거리며 컴퓨터로 계좌를 조회하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눈이 크게 뜨이더니 모니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98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농담은 그만하시죠. 1억이요. 98만 원 가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주변 고객들이 모두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술렁이며 웅성거렸죠. 키득키득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제가 마치 정신이상자라도 되는 양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다른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대성은행 특별계좌 번호를 정확히 말했죠. 하지만 송지연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 지원 받으실 거면 구청에서 알아보세요. 여긴 은행이에요. 은행!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세상 여전하구나. 주변에서 들리는 소곤거림들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역시 그런 줄 알았다는 반응, 치매에 걸린 거 아니냐는 추측, 불쌍히 한다는 동정. 온갖 말들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송지연은 이제 완전히 짜증을 내며 다른 고객들을 의식해서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듯이 말이죠. 제 뒤에 줄 서 있던 고객들도 혀를 차며 불편해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동을 감지한 누군가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태훈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차림새를 한번 훑어보더니 애써 친절한 척하면서도 비아냥이 섞인 말투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정신이상자를 달래듯 하는 표정과 말투였죠. 어르신,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약은 제때 드셨고요. 그 한마디에 주변 고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아침에구나. 그러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수근거림들이 들렸습니다. 장태호는 계속해서 저를 깔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길 잃은 노인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공무원처럼 행동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길 잘못 드신 건 아니죠? 구청이나 보건소 찾으시는 거라면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일반 은행이거든요. 은근한 비아냥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식으로 1억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대성은행 특별계좌에서 말이죠. 그러자 장태훈의 얼굴에 더욱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아예 가면도 벗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장난은 그만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리고는 슬쩍 경비원을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태점을 압박하는 신호였죠. 경비원이 천천히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가 치솟아 오를 수도 있고 억울함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저를 향한 연민과 비웃음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죠. 장태훈은 경비원에게 슬쩍 신호를 보내며 제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압적인 톤이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폐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저를 압박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제가 누구인지, 제가 이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겨두고 있는지, 결국 저는 은행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경비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말이죠. 은행 앞 벤치에 앉아 흙 묻은 코트를 털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진짜 승부는 마지막에 결정된다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아까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그 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순수한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더 상처만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 일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청년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전무에게 전화하는 제 모습을 그 학생은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대성은행 본점에 있네. 리무진 좀 보내주게. 그리고 정 이사와 박 실장도 함께.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네, 회장님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그 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정확히 8분 후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은행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성들은 모두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다시 은행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임원들과 함께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온 은행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시작된 것은 리무진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임원들과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제 뒤따라 오는 임원 중 한 명이 내민 명함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직원의 손이 떨리며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원그룹 기획실장. 그 글자들이 그녀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장태훈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와 인사를 하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청에 가라며 쫓아낸 그 노인이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김정수 전무이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분은 동원그룹 명예회장 윤기석 회장님이십니다. 대성은행의 최우수 VIP 고객으로서 현재 3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로비는 완전히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수근거리며 비웃던 고객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3번 창구에 있던 송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복지 지원은 구청에서 알아보라던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죠. 그녀의 손은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태훈 지점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길 잘못 드신 건 아니냐고 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원그룹 회장이라고 300억이라고 했나?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지? 하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아까 저를 피해서 자리를 옮겼던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노숙자라고 수근거렸던 두 여성은 서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더러운 걸레 보듯 했던 송지연은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후회, 공포, 절망. 장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짜 폭탄 선언이 터져 나올 순간이.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이죠. 내 돈 300억 전액 인출하겠소.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침묵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장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전액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렇소. 300억 원.
한 푸러기도 남김없이 모두 인출하겠소. 순간 로비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불안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00억을 다 빼신다고? 그럼 이 은행 괜찮은 거야? 우리 예금은 안전한 거지?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창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돈 좀 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일부라도. 뱅크런 되는 거 아냐 하는 말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뱅크런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구마다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장태우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송지연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며 사죄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채로 절규하듯 사과하고 있었죠. 그녀의 모습은 보기에도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평생의 사업 경험으로 배워왔거든요. 무릎을 꿇는다고 절차가 바뀌지는 않소. 300억 지금 당장 준비하시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시오.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말이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뱅크런은 더욱 심해졌고 은행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장태웅과 송지연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이 카페는 제가 자주 찾는 곳으로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과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색 앞치마를 두른 제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는 젊은 여성. 바로 송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해고된 후 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웃으며 서비스하는 그녀의 모습은 은행에서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려 컵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전신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순간이지만 용서는 길을 만든다. 다시 시작하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바로 그 청년이었죠. 그는 그동안 제가 약속한 실습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그와 동료들을 위한 최첨단 실습실이 마련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이란다. 그리고 그 힘은 다음 세대를 위해 쓸 때 가장 크다. 그 청년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돌이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말이죠. 은행 직원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승리였을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분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대성은행에서 일어난 일은 저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과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돈은 잠깐의 권력을 줄 수 있지만 존중과 배려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께도 같은 교훈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